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호르몬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예민해서 다양한 유방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유방질환 가운데서도 유선염은 젖을 만들고 진하게 하는 조직인 유선에 세균 감염이 진행돼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유선염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엔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 누구에게나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고열과 발한이 함께 오거나 극심한 피로가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한 감기 몸살이나 유방암과도 오인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유방이 아프거나 붓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유선염의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 치료 방법, 또 예방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 받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2대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의 최명숙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유방암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유선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유선염 어떤 질환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유선염은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유방에 붓고 염증이 생겨서 심한 통증이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피부로는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전신적으로는 열이 이렇게 나는 그런 병입니다. 네. 되게 이제 유선염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는 염증이 있고 또 원인이 없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둘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제 원인이 있는 염증 유선염은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한 경우, 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네. 또 젖이 이게 불고 이럴 때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유선염이 염증 때문에 생긴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선천적으로 유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몰 유두인 여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함몰된 부위를 빼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또 염증이 생겨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유 수유나 선천적인 함몰 유두나 이런 원인이 없이 유방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멍어리가 생기면서 아파오는 네. 그런 것은 유방암하고도 염증성 유방암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있는 염증인가 원인이 없는 염증인가를 잘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여성들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유기 여성에게 나타나면 네. 되게 전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엄마들이 전 몸살하고 유선염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전 몸살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에게 젖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젖이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젖이 불어나면은 잘 빠져나오고 애를 빨리고 혹은 죽기로 잘 빼내야 되는데 네. 가끔은 엄마들 젖꼭지에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젖이 이렇게 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몸살을 앓는다 그래요. 근데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젖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뚫어주고 그래서 배출이 돼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아이를 그 상태에서 안 나오니까 애도 심하게 좀 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의 구강에 있는 세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젖꼭지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염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젖이 아프고 빨개지고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몸살하고 염증하고는 틀리지만 어떤 전몸살이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 전몸살이 아프고 조금 불편하다 했을 때 유방 마사지를 잘 한달지 아니면 그 젖꼭지가 막혀 있달지 이런 것을 잘 원인을 알아서 네. 해결하는 것이 유선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몸살이 유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몸살이 발생했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 유선염은 맞지 않는 속옷을 입었을 경우에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건 조금 드문 예인데요. 네. 사실 맞지 않는 속옷 때문에 이제 아주 우연이라도 그 젖꼭지에 염증이 그 상처를 입어서 2차적인 감염이 있으면은 네. 이제 유선염이 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브래지어나 맞지 않은 속옷 때문에 네. 유선염까지 원인없이 유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멍어리가 있었는데 빨개져가지고 젖꼭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외적인 유방 그 바깥 부위에 네. 염증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네. 그 검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 유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전신 질환에서 유선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 병들이랄지 혹은 당뇨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전신 질환으로 유선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원인이 없으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유선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유두에 함몰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몰이 돼 있으면 밖으로 원래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사실 주위에 있는 유륜 주위에 있는 기름기랄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여 있지 않도록 이제 불편하고 엄마들이 그걸 손도 빼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또 안 빼지면 또 이렇게 더 안에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륜하 농약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재발률이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엄마들이 혹시 선천적으로 이렇게 함몰 유두를 가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자꾸 손을 대서 빼려거나 그러지 말고 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비누칠을 하거나 해서 유생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뭐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발병할 수도 있나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부부관계나 이런 성관계를 하면서도 혹시나 유두에 상처가 난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그 구강 내 염증 때문에 그런 유선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인이 있는 염증인가, 네. 원인이 없는 염증인가가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구분을 해야 돼서 이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될 경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특별히 없는 염증인 경우에 더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 원인이 없이 네. 갑자기 유륜 주위가 아니고 유륜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유방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바깥쪽으로나 갑자기 빨개지고 멍어리가 생겨 그러면은 이런 단순한 그 유두에서 온 상처 때문에 온 감염보다도 네. 다른 병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때는 원인이 없는 거지요. 아이가 젖을 먹이지도 않고 네. 선천적인 함몰 유주도 없고 네. 이런 경우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환이 혹시 아닌지 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증상이 뭐 유방암과 비슷해서 오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네.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되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증상은 유두 주위로 이렇게 빨개지고 네. 아파지고 고통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좀 심하게 되다 보면은 고열이 나고 이렇게 추워지고 오슬오슬 마치 감기 몸살로 내가 감기가 걸렸나 이렇게
그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아주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되게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놔둬버렸을 때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한 염증이면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데 네. 이것이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고름이 형성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그런 염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의 매주 금요일은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방의 효과 상담입니다. 궁금한 점은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이나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광주 지역번호 062-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2870번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유방효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 또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선염의 원인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으로 왼쪽을 절제한 지 8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항암 치료 8번 중에 7회차 중인데 수술 후에 많게는 180cc, 적게는 30cc 정도로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지금도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물을 빼주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면 안 나올 것 같다. 6개월 정도가 뭐 최장이라 했는데 7개월째가 되니까 불안해집니다. 체액색은 피가 섞여 나오듯이 붉은색인데 언제까지 담당 의사를 믿고 주사기로 체액을 빼내기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내용이신데요.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 항암을 8번 정도 하신다는 것이 아마 임파선 전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되게 이제 유방암 수술이 유방도 전 절제하면서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까지 이게 다 제거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임파액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거는 반드시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엄마가 뭐 3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빼면서 이게 잘 단단하게 묶어주면 네. 이게 임파액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믿고 빼면서 반드시 좋아지니까 좋아진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임파액이 오랜 시간 나오더라도 어머니가 치료하는 데나 또 혹은 유방암 재발이랄지 네. 이런 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체액이 안 나오는데 나는 계속해서 빼고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시간이 반드시 해결해 주니까 엄마가 선생님 얘기 잘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그런데 체액색이 약간 붉은색이라고 하셨어요. 괜찮습니까? 이제 저거는 뭐 암 때문에 나온 붉은색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도 찌르게 되면은 그 주위에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그건 큰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빨리 회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유방외과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이나 9994번 이용하시고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샵 2870번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한 여성에게 만약에 유선염이 발병했다면 당장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반드시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발병을 했을 때 금방 알고 또 한 경우에는 항생제로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요새 다래끼 안다 그러잖아요. 다래끼 같이 항생제로 써가지고 바로 좋아진 경우도 있고 다래끼를 항생제를 썼지만 염증이 생긴 경우도 계속 고름이 돼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엄마들이 되게 내가 항생제를 먹으면 아이한테 항생제가 가서 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좀 늦어져가지고 고름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름이 살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름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정말 그 고름을 애한테 먹이는 수도 균 자체를 먹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네. 고름이 되기 전에 그 불편하면은 바로 병원에 와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이제 당분간 우리가 되게 유선염이라는 것이 양쪽으로 오질 않거든요. 네. 하느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놔서 한쪽이 오고 그렇군요. 한쪽은 또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선염이 온 유방은 잠시 입이 안 닿게 하고 유축기로 그 젖을 빼내면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좀 며칠간 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애한테 젖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잠시 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를 안 해버리고 두려워서 병원을 안 오고 뭘 몰라서 더구나 엄마들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돼가지고 병원에 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젖을 끊고 그 고름을 이렇게 배농술이라 그러죠. 째서 고름을 빼야지 하는 치료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치료가 수가 더 있거든요. 힘들어지겠군요. 예.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하고 상의해서 더 이상 더 진행되지 않게 네.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항생제는 유아에게 거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크게 며칠간 그리고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뭐 일주일, 2주일 쓰는 게 아니고 네, 네. 바로 초기에는 뭐 하루 이틀 쓰고 바로 뭐 어떤 때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와서 고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네. 합병증이 안 생기는 그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모유 수유는 유선염이 발병되지 않은 가슴을 이용해서 수유를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이 유선염도 유방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선염이 유방암으로 발전하기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다행이네요.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네. 다만 유방암이 있는데 2차적으로 우리가 염증이 있어서 염증성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예.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해서 일찍 치료하면 좋을 텐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심해질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합병증이 발생하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고름이 생기는 농량이라 그러죠. 네. 네, 농량이 생겨버리면 약으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술로 이렇게 째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밖으로 배농을 시키고 네. 예, 상처가 완전히 좋아지면은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예. 그런 수술을 2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어하죠. 또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몸보다도 뭐 자기
그 상처가 나서 배농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들한테 중요한 건 아이한테 내 젖을 네. 먹일 수 없다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더 엄마들한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유선염이 좀 생긴 것 같다. 좀 빨갛고 아프다. 그러면은 요새는 엄마들이 또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많이 조리할 때 산후조리원에서 많이 발견하고 농약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힘들어지니까 미리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선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고 의사가 이게 보면 알거든요. 네. 그 환자를 보고 시진을 하고 또 문진을 하고 대부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는 초음파를 해가지고 고름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초음파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만 봐서 모르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해서 고름이 생성됐는지 아니면 고름이 아직 안 됐는지 이것을 초음파를 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름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일단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이미 고름이 돼버린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배농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로 쉽게 또 치료가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네. 네.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네, 항생제로 치료하고요. 네.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또 근데 농양이 돼버리면 고름이 돼버리면 배농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젖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젖을 말리고 왜냐하면 젖을 안 말린 상태에서 배농수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젖이 그 배농수하는 대로 젖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되지요. 네, 이렇게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회복 기간도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으로 유방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섬유선정이고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지 그냥 쭉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 하셨는데요. 네, 이제 섬유선정이란 병은 사실은 양성종양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반드시 해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 병 자체가 한 5에서 10% 정도는 암하고도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섬유선정 자체만으로는 꼭 수술을 필요할 필요는 없지만 이 멍울이 계속해서 지금도 1.5cm면 20대 후반인데요. 아마 계속해서 멍어리가 커져갈 겁니다. 멍어리가 커져가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한 1cm 이상이 되는 섬유선정은 지켜보는 것보다도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면 아직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멍어리 자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갑자기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1cm가 넘어가는 섬유선정이고 젊은 여성한테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섬유선정을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 비추면은 섬유선정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섬유선정하고 유관증식증이라 해서 유관증식증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비정형 세포 증식증이 되고 또 나쁜 병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하고 섬유선정이 그렇게 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섬유선정 주위로 그런 병들하고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은 글쎄 사이즈가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외과 하시는 선생님들은 1cm가 넘어가면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5cm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수술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1cm가 미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쭉 지켜보면 이게 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나요? 섬유선정은 절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1.5cm잖아요. 원래 섬유선정이라는 것은 병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환자는 원래는 이 멍어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언젠가부터 멍어리가 아주 옹스트롱단이 멍어리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점차로 자라서 시간이 되니까 1.5cm가 되고 1cm가 넘어가니까 손에 만져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섬유선정 이게 조직 검사를 했다는 게 지금 환자가 총 조직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세포 검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스님이 1.5cm 정도 되면은 아마 유방외과 신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지켜본다면은 6개월 정도 후에나 봐서 멍어리가 커진지 안 커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은 많은 분들이 왠지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 섬유선정 1.5cm 정도 되는 멍어리라면 네. 흉터가 없이 그 초음파를 보고 마모톰이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계로 간단한 5분 정도면은 이 멍어리가 없을 수 있는 멍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살아갈 날들이 네. 60년, 7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 멍어리를 계속 갖고 산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흉터 없이 제거가 가능하군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요새는 구멍만 뚫어가지고 전에는 이게 부음마취를 해서 칼로 째가지고 흉터를 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겨드랑이 있는 정도에서 안 보이는 부위에서 한 8mm 정도 칼질만 내가지고 기계를 넣어서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 수술도 뭐 5분에서 10분이면 아주 간단하고 네. 수술 끝나고 또 다음 날부터 자기가 평상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네. 이렇게 큰 부담이 없으면 제거하고 사는 것이 더 마음에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유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상태일 때 꼭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음파를 해서 농양이 발생됐을 때, 네. 고름이 됐을 때, 고름이 살은 되지 않으니까, 이걸 놔두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네.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엄마 모유 수유를 한 경우나 혹은 원인이 있는 그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지만 원인이 없이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선염이 재발도 잦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모유 수유 때문에 오는 유선염은 재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선천적 함몰유두나 이렇게 해서 온 유륜화 농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젖꼭지 바로 아래 생긴 유륜화 농양. 이런 농양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자주 합니다. 원인이 1차적으로 함몰 유두가 돼 있기 때문에 함몰 유두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배농수를 해갖고 나은 다음에 원인 함몰 유두를 교정을 해줘야지 다시 재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엄마들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슴 청결이 또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네. 유선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유 수유한 경우에는 엄마들이 처음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첫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전몸살이 뭔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몸살 때문에 내가 아픈 건지 유선염이 와서 아픈 건지 이걸 몰라서 오래 더 가지고 고름까지 되고 농양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 젖을 먹일 때 원인이 그거라면 젖을 먹일 때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 젖꼭지를 아이한테 빨릴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생관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플 때는 바로 아이한테 젖을 먹이지 말고 그때는 유축기로 그냥 젖을 좀 쉬게 하고 유축기로 젖을 뺐다가 냉장고에 요새는 엄마들이 영리해서 전부 다 냉장고에 놔두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먹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가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습관이 필요한지 끝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알칼리 식품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이 원래 약산성이고 알칼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네. 알칼리 집성
그 예를 들어서 채소나 또 과일 이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꼭 가슴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가 좋아지면 건강을 부분이 위해서도 좋아지니까. 좋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식생활이 그런 과일이나 이렇게 야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의 최명숙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뒷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법률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